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덕칠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었죠. 추운 겨울, 늦은 밤. 덕칠이는 동무들과 술 한 잔 거하게 마시고는 건들건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답니다. 덕칠이는 너무 추워 집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덕칠이가 갑자기 무엇에 걸렸는지 앞으로 넘어져 눈밭에 뒹굴고 말았답니다. 덕칠이는 너무 놀라 후다닥 휘청거리며 일어났죠. 뭐요? 내 다리 건 사람이 누구요? 덕칠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을 대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혼자 열심히 주먹을 날리다 말고 힘이 들었던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헌데 눈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칠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눈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갑니다. 어여 일어나 집에 가시오. 그리고는 집으로 흔들흔들 걸어갔답니다. 헌데 오줌이 갑자기 마려웠던지 덕칠이는 길거리에 서서는 논에 시원하게 볼일을 봤습니다. 허나 아직도 눈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신경 쓰였던 거죠. 웬 술을 이리 마셨소? 이 사람아,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일단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덕칠이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볍게 들쳐 업었답니다. 덕칠이는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니, 나왔구먼. 어머니는 날이 추워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구들장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헌데 덕칠이가 뭔가를 들쳐 업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칠아, 무엇을 들쳐 업고 오는 것이요? 웜에 여인인 갑에? 보쌈에서 온 것이요? 벌떡 안으로 들어가야. 어머니는 덕칠이가 총각으로 늙을 줄 알았는데 보쌈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니 마음이 쫄리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덕칠이가 여인을 방에 눕혔는데 어머니 눈에는 그리 고울 수가 없었던 거죠. 헌데 여인의 몸은 꽁꽁 얼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는 그런 여인을 보니 마음이 안쓰럽고 속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덕칠이의 등짝을 퍽 때리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네가 제정신이요? 이 추운 날 보쌈을 해서 오려면 따뜻한 보자기에 싸서 모셔와야지. 아니, 여인을 꽁꽁 얼려오면 어떻게 하냐? 아니요. 엄니, 길에서 그냥 주었구먼. 덕칠이는 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바닥에 쓰러져 잤답니다. 어머니는 얇은 한복을 입은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의 손을 살며시 잡고는 혼잣말을 하였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디. 이놈아는 내가 죽고 나면 옆에 아무도 없구먼요. 처자도 사연이 있는 것 같은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구먼. 그렇게 말을 하고는 고주망태가 된 덕칠이를 끌어다 여인 옆으로 넣어주었답니다. 덕칠이는 무심코 옆으로 돌며 손을 뻗었는데 봉긋하고 말캉한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칠이는 이상하여 실눈을 뜨고 쳐다보니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던 거죠. 덕칠이는 기분 좋게 술을 마셔서인지 달달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웜에 이런 달달한 꿈도 꾸고 꿈이지만 생시 같은 것이 부드럽고 좋구먼. 덕칠이는 꿈이지만 여인이 처음이다 보니 이불 속에서 여인의 살결이 덕칠이 몸에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온몸은 뜨겁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덕칠이는 꿈이지만 여인의 몸을 만지는 것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허나 손이 자꾸 가니 어쩔 수가 없었죠. 꿈이라도 좋구먼. 웜에 좋은 것. 헌데 아무리 꿈이지만 촉감이 생생할 수가 없었답니다. 덕칠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으며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황홀한 꿈을 통해 달달한 맛을 보았죠. 덕칠이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여인을 꼭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덕칠이는 눈을 감고 엉덩이를 극적극적거리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니, 저 물 좀 주이소. 어제 겁나게 술을 마셨더니 아따 속이 울렁거리는구먼. 덕칠이는 어머니가 물을 직접 먹여주시니 정신없이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헌데 덕칠이는 순간 싸늘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엄니라면
내 등짝을 때려도 여러 번 때렸을 텐디 쪼까 이상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살며시 신론을 하고 누구인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꿈에서 나온 어여쁜 여인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칠이는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직 꿈인가 보네. 어제 내가 술을 너무 마셨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는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끔벅끔벅하고 다시 보았죠. 여인은 그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살짝 미소를 보였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아따 뭔 일이다요.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깼나? 어제 밤일이 전혀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럼 전 너무 서운합니다. 아니요. 어제 일은 생각이 나지요. 헌데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같이 밤을 보냈으니 부부의 연을 맺었다 생각을 해도 될런지요. 엄니, 이게 무슨 소리다요? 펄떡 와 보이소. 어머니는 답답하여 덕칠이의 넓은 등짝을 때리려고 하였답니다. 덕칠이는 좁은 방을 이리저리 돌며 피해 다녔죠. 어제 하룻밤을 보냈으니 아내가 되겠다는 말이 자녀? 얼른 말을 해야지. 덕칠이의 초점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어제의 밤을 생각하면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기에 매일 밤 여인을 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 연홍이라 하옵니다. 이다지도 예쁜 처자가 우리 덕칠이 아내가 되어준다면 나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요. 연홍아 씨는 이렇게 마음씨 착한 덕칠이가 자신을 살려줘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덕칠이는 해가 조금이라도 기운 듯하면 부인 연홍아 씨의 손목을 박력 있게 잡고는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답니다. 방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알겠구먼. 사내놈이 문제였구먼. 해도 떨어지기도 전에 방에 들어가 푸다닥 거리고 곡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연홍아 씨는 현실이 안담하였답니다. 연홍아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덕칠이를 보며 도움을 청하려 하였죠. 허나 생명의 은인인 덕칠이를 위험한 곳에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연홍아 씨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칠이는 연홍아 씨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안절부절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답니다. 부인, 무슨 일로 그리 우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이 우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방님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지요. 말이라도 해보시오.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오. 연홍아 씨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조판서 이유현대감의 딸이지요. 연홍아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덕칠이한테 말을 하며 회상하였죠. 연홍아 씨의 어머니는 연홍아 씨가 13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판은 부인을 잃은 슬픔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판 아내의 동무라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찾아와 이판을 지극정성으로 위로해 주었죠. 그 여인의 이름은 청아였습니다. 이판은 청아로 인해 다시 삶의 생기를 얻었으며 청아의 아름다움에 빠져 재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판은 점점 몸이 약해졌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계모 청아는 이판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이판의 건강에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연홍아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죠. 헌데 계모와 낯선 사내가 얘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홍아 씨는 몸을 숨기고 사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으나 너무 어두워 확인할 수가 없었답니다. 허나 사내의 옷은 범상치 않았으며 덩치 또한 일반인 2배 정도로 아주 컸죠. 청아야, 일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더냐? 무엇이 그리 급하십니까? 이제 다 되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그런데 이 집에 귀여운 쥐새끼가 있구나. 연홍아 씨는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내가 언제 왔는지 연홍이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귀찮게 되었구나. 나를 본 이상 죽어야겠다. 그 사내의 얼굴을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었는데 한쪽 눈이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청아야, 저 아이를 죽이거라. 네, 아버지. 제가 문제없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너를 믿고 가겠다. 연홍아 씨는 너무 놀라 기절을 하였으며 일어나 보니 컴컴한 곳간 아니었답니다.
밖에서 곳간으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연홍아 씨는 기절한 척하고 있었죠. 곳간 문이 열리고 계모 청아가 말을 하였습니다. 연홍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 그렇게 죽은 듯이 움직이지 말고 있거라. 그렇다면 혹시 아느냐? 목숨만을 살려줄 수 있을지? 청아님, 언제쯤이면 여기를 완전 접수할 수 있는 겁니까? 이판대감이 인품이 아주 좋았더구나. 사람들이 아직도 이판대감을 찾아오니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질 때 우리는 여기를 접수할 것이다. 연홍아 씨는 뒤 늦게 계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건강하신 아버지도 계모가 그리 만들었던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계모의 말만 믿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연홍아 씨는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는 지금 걱정이 되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계모가 떠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곳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씨, 월순이여요.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세요. 월순아? 같이 가자꾸나. 제가 없어지면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요. 아씨, 계모는 살수의 두목달이라고 들었습니다요. 판수라는 사람은 계모가 시키는 일이라면 살인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요. 그러니 이곳에 미련을 버리시고 멀리 떠나 좋은 사람 만나세요. 월순아, 꼭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몸 건강하게 잘 있거라. 네, 아씨도 건강하셔야 합니다요. 월순아, 내가 곳간 문을 잠그고 갈 것이야. 그래야 내가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월순이는 연홍아 씨한테 맞은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과 몸의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월순이와 부모님은 연홍아 씨가 아니었다면 목숨 이었기에 살면서 꼭 한 번은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거죠. 그리하여 월순이는 목숨을 걸고 연홍아 씨를 탈출시켰답니다. 연홍아 씨의 머리에는 아버지와 식솔들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하여 눈이 쌓인 길을 정신없이 걷다가 그만 기력을 다하여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연홍아 씨는 차가운 눈길에 쓰러져 살려달라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나는 죽어가는 것일까? 그때 누군가 휘청휘청 걸어와서는 추운 바닥에 오래 있으면 입 돌아간다며 연홍아 씨를 들쳐 업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연홍아 씨는 사내의 따뜻한 등에 얼굴을 묻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당신의 등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제가 당신의 넓은 등에 안도해도 되겠습니까? 커다란 당신의 등이라면 제가 기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을 나의 서방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연홍아 씨는 생명의 은인인 덕칠이를 서방으로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하여 자신의 몸을 만지는 덕칠이의 손끝이 달콤했으며 처음 느껴보는 전율은 천국에 온 듯 하였답니다. 덕칠이는 연홍아 씨의 말을 다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인 잠시만 기다리시오. 엄니한테 말을 하고 오겠소. 덕칠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하였답니다. 엄니, 한 번만 허락해 주소. 장인어른이 나쁜 놈들한테 잡혀있다고 하지 않소. 덕칠이, 이놈아. 저번 고을에서도 손만 봐준다고 해놓고 수십 명을 작사를 내놓고 도망을 쳤자녀.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단께. 엄니, 이번이 마지막이요. 그때는 내가 좀 흥분을 해서 그렇소.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요? 네, 엄니. 덕칠이는 어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도 컸지만 먹는 양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먹었답니다. 헌데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였기에 덕칠이는 산과 들을 다니며 먹을 수 있는 것을 죄다 먹고 다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독 배가 더 고픈 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 바위 틈 사이에 여러 개의 꽃대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땅을 팠는데 팔뚝만한 것이 7뿌리가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흙을 털어내고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헌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달달하고 씁쓸한 것이 먹을 만했죠. 그리하여 6개 뿌리는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고 그 중에 제일 큰 뿌리 1개는 어머니를 드리려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덕칠이가 가져온 뿌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덕칠아? 이것이 산삼이 아니더냐? 이 정도 크기면 적어도 100년은 넘었을 것인디. 이제는 밥 걱정 없이 살겠구먼. 덕칠이는 100년 묵은 산삼을 6뿌리 먹은 뒤로 힘이 천하장사가 되었던 거죠.
허나 덕칠이의 힘은 일반 천하장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헌데 덕칠이가 힘이 세다고 알려지는 순간 나쁜 놈들이 덕칠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덕칠이의 힘을 그 누구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죠.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은 덕칠이는 부인한테 갔습니다. 허락을 받았으니 내가 다녀오리다. 아버님을 구해오리다. 서방님 위험합니다. 계모는 살인 청부업자 딸이고 수족인 판수는 살수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서방님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덕칠이는 입이 실룩실룩, 눈은 부인의 탐스러운 입술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았죠. 아름다운 부인이 예쁜 입술로 서방님이라 말을 해주니 기분이 아주 좋았던 거죠. 덕칠이는 앞으로 자신한테 닥칠 일들이 무엇이든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덕칠이의 머릿속에는 어여쁜 연홍아 씨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연홍아 씨는 덕칠이를 알면 알수록 사내 중에 사내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애절하고 애틋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덕칠이는 연홍아 씨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덕칠이는 연홍아 씨의 기와집에 도착하여 망설임도 없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댁이 이판대감댁이요. 그렇소만 누구시오? 이판대감님한테 오래전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은혜를 갚고자 왔소이다. 문지기가 주변을 살피더니 덕칠이한테 오고는 조용히 말을 하였죠. 이 판대감님을 아시는 듯하여 말을 하는 것이오. 그냥 뒤돌아가시오.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어서요. 지금은 갈 곳이 없소이다. 우선 사랑채를 안내해 주시오. 이 사람이 죽고 싶어 환장하였구먼. 그때 판수가 덕칠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도 판수를 보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말을 하였죠. 여보시오. 이판대감님 뵈려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 것이오? 누가 왔길래 이리도 소란한 것이냐? 아이고, 안방마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요. 덕칠이입니다요. 이판대감님한테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요. 그래? 대감님은 온천으로 요양 중이네. 오시려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지 말이라도 들어보세. 네, 안방마님. 헌데 며칠 동안 잘 먹지를 못했더니 엄청 배가 고픕니다요.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요. 청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순박한 시골 촌뜨기로 보여 그다지 의심할 것도 없어 보였답니다. 단지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고 저리 거창하게 나오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판수한테 지켜보라 말을 하고는 먹을 것을 챙겨주었죠. 헌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덕칠이는 먹고 자고만 반복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 덕칠이가 청아를 찾았습니다. 안방마님, 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요. 유언에는 이판대감님이 황금불상을 아버지께 맡겨 놓았다는 것입니다요. 사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분명 벼락 맞아 죽는다고 엄니가 하도 말씀하셔서 왔습니다요. 덕칠이는 유언장을 보여주었답니다. 장소는 지가 알고 있습니다요. 안방마님, 내일 같이 가시지요. 판수랑 다녀오거라. 안방마님, 지가 판수라는 사람을 어찌 믿고요. 안방마님이 가셔야지요. 청아는 덕칠이가 자신을 안방마님으로 알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을 했지만 집을 비우는 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내일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요. 엄니 심부름도 있어 다른 곳에도 가야 합니다요. 그래 좋다. 내일 일찍 함께 가자꾸나. 청아는 무력이 오를 만큼 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추웠지만 하늘은 화창하였답니다. 덕칠이는 깊은 산속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기 이 나무입니다요. 여기서 세 발자국 떨어진 곳에 파보라고 했습니다요. 헌데 땅이 얼어 당장 팔 수도 없고 지금은 아쉽지만 확인이 어렵겠습니다요. 여기가 확실한 것이냐? 그럼요. 확실합니다요. 정확한 장소까지 알려줬으니 지는 내일 떠나겠습니다요. 아니다. 지금 떠나거라. 판수야, 무엇 하느냐? 네, 알겠습니다. 판수는 검을 빼들고 덕칠이한테 무작정 달려들었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요? 장소를 알았으니 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이고야. 이렇게 쉽게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이 땅에 진짜 황금불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어리석은 똥멍청이들이군. 뭐시? 너는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판수는 인정사정 없이 검을 내려쳤고 덕칠이는 판수의 검 실력이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나 덕칠이한테는 판수의 검은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답니다. 순간 덕칠이는 옆에 있던 큰 나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나무는 힘없이 쓰러지고 아주 큰 몽둥이가 되어 판수한테 덮쳤죠. 판수는 비장하게 검을 들고 달리다가 큰 나무가 덮쳐 그만 나무 기둥에 깔리고 말았답니다. 판수는 외마디 소리도 없이 나가 떨어졌고 그 자리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청아는 생각지도 못한 덕칠이의 거대한 힘에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모르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나리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힘이 센 분은 처음입니다요. 나리, 저희 조직의 두목이 되어주시면 아니 될까요? 두목이 되어주신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드리겠습니다요. 너는 혀가 무기였구나. 한 대만 맞자. 덕칠이는 큰 주먹으로 청아의 얼굴을 날렸습니다. 청아는 힘없이 나가 떨어졌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을 옆구리에 끼고 이판댁으로 갔답니다. 머슴들과 노비들은 덕칠이가 두 사람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니 다들 놀랐던 거죠. 두 사람을 곳간에 넣으니 머슴들이 밧줄을 가지고 들어와 그동안 억울함을 밧줄에 담아 두 사람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죠. 이 판대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에 계십니다요. 다행히 살아 계셨습니다요. 헌디 모습이 말이 아니더구먼요.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가마를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시게. 시간이 없소이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요? 누군가 여기에 올 것이네. 자네들은 이 판대감을 모시고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어서 가시게. 덕칠이는 안방에 가서는 모든 문서와 돈이 되는 것을 모두 챙겨 이판대감이 탄 가마에 넣었답니다. 대감님, 그곳에 가면 연옥낭자가 있을 겁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너무 고맙네. 저는 덕칠이라 합니다. 연옥낭자한테 걱정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전해주세요. 겁쟁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판대감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판과 식솔들은 떠났고 큰 집에 덕칠이만 남아 있었죠. 밤이 찾아왔습니다. 덕칠이는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보름달을 보며 연홍아 씨를 생각하였답니다. 연홍이가 보고 싶군. 연홍이의 따뜻한 품에 안겨 푹 잠을 자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때 스산한 바람과 함께 담을 넘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거죠. 오라, 청아가 입으로 소리를 낸 것이 살수들을 불렀던 소리였구나. 내가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어디 한번 놀아볼까나. 덕칠이는 미리 준비한 기다란 대나무들, 나무통들, 농기구 그리고 큼직한 돌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날아오는 살수들을 긴 대나무로 한번 휘둘렀더니 살수들이 어리둥절 나가 떨어졌죠. 살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수들은 칼로만 싸웠지 긴 대나무와 싸워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살수들은 더 빠르게 여러 명이 한 번에 공격을 했지만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답니다. 멀리서 화살을 쏴보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부엌문을 방패 삼고 커다란 돌을 던져 활을 쏘는 살수들을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까요. 저 사람은 괴물인 것이요? 무슨 힘이 저리도 센 것이요? 전국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저렇게 힘이 센 사내는 처음이네. 살수들은 공격을 잠깐 멈추고는 암호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하였죠. 그리고는 수많은 살수들은 방법을 달리하는 듯 빠르게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살수들의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설 덕칠이는 아니었죠. 그리하여 인정사정 없이 모든 힘을 쏟아내며 사방에서 공격하는 수많은 살수들을 물리치며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쉴 새 없이 공격받던 덕칠이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그만 맷돌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하여 살수들은 괴물 같은 덕칠이가 넘어지는 순간 환호와 함께 꽁꽁 묶어 곳간에 가뒀습니다. 표적이 잡혔다. 어서 청아님과 판수님을 찾거라.
여기요. 곳간에 계십니다요. 덕칠이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주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와 이판댁의 담을 모두 둘러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움직이는 모든 살수들에게 활을 쏘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살수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활을 검으로 막아보았지만 쏟아지는 활을 막기에는 무리수였죠. 결국 살수들은 허둥지둥 뒷마당으로 도망을 갔지만 모든 담을 둘러싼 군사들로 도망갈 작은 쥐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몇 명의 살수들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던 거죠. 그렇게 살수들의 움직임은 적어졌고 군사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살수들을 모두 포승줄에 묶었답니다. 청아와 판수도 잡혔죠. 여봐라. 이 판대감님이 말한 사내를 찾거라. 네, 대장님. 군사들은 집안을 뒤지며 덕칠이를 찾았습니다. 대장님, 곳간에 한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판대감이 말씀하신 사람인 듯합니다. 무사한 것이냐? 다행히 숨은 쉬고 있습니다. 어서 의원을 모시고 오거라. 네, 대장님. 그리하여 덕칠이는 사랑채에 눕혀졌고 의원이 와서는 치료하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모험을 하고도 잘 수 있다는 말인가? 자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네. 이 사내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군. 한편 살수들에 대한 정보를 사람을 시켜 벗에게 보낸 이판대감은 덕칠이가 알려준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계신가요? 이 새벽에 뉘시오? 혹시 연홍아 씨가 여기에 계신가요? 그렇소만. 연홍이가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무사하였구나. 월순이도 무사하였구나. 네, 아씨 대감마님은 여기 계십니다요. 연홍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마 속에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을 하였죠.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헌데 서방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저희한테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요. 연홍이와 어머니는 덕칠이가 오지 않았다는 소리에 걱정이 되었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아가, 걱정하지 말거라. 분명 살아서 올 테니. 어머니는 걱정하는 며느리를 보고 안심을 시키고자 말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파는 의원이 다녀간 후 한약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기력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었죠. 연홍아 씨는 아버지도 건강을 회복되고 있어 한편으로 안심을 하였으나 덕칠이만 생각이 나면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연홍아 씨는 자신이 덕칠이를 사지에 몰아넣은 것 같아 심장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연홍이는 마루에 앉아 덕칠이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눈물 뒤로 자신한테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지만 눈물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연홍아 씨는 덕칠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벗은 발로 그림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허나 가까워질수록 연홍아 씨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은 덕칠이가 아닌 청아의 아버지 살수 두목이었으니까요. 두목은 연홍아 씨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년을 내가 죽였어야 했다. 내 딸 청아는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더냐? 두목은 흥분하며 당장이라도 연홍아 씨를 죽일 듯 보였답니다. 마당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니 모두 밖으로 나왔죠. 헌데 연홍아 씨를 살수 두목이 죽일 듯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자는 누구더냐? 그 자가 오늘 밤 축시 전에 나한테 와야 할 것이다. 그 자가 오지 않는다면 인연을 죽일 것이다. 천봉산 암자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살수 두목은 연홍아 씨를 들쳐업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판대감과 식솔들은 아니 된다며 소리를 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덕칠이의 집은 한순간 초상집으로 변했답니다. 늦은 오후 덕칠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연홍아 씨를 생각하며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연홍아, 내가 돌아왔소. 마당으로 들어오며 연홍아 씨를 찾았죠. 허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니, 무슨 일이요? 연홍이는 어디에? 덕칠아? 어쩌면 좋다냐? 살수 두목이 며느리를 데리고 갔단께. 덕칠이는 천봉사 남자로 무조건 달려 도착을 하였답니다. 내가 왔다. 그러니 나와 결판을 내자. 네 놈인 것이냐?
우리의 조직원을 박살내었던 놈이? 그렇다. 겁이 나는 것이냐? 살수 두목이 약한 여인을 미끼로 삼고 꼬리말이 아니구나. 두목은 덕칠이의 말에 흥분을 하며 검을 들고 번개처럼 뛰어왔습니다. 덕칠이는 손에 들고 있던 짱돌을 냅다 두목의 머리로 던졌죠. 두목은 퍽 소리와 함께 외마디 소리를 내고는 땅바닥으로 꼬라박았답니다. 덕칠이는 두목을 암자 기둥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연홍아 씨를 찾았죠. 연홍아, 어디에 있는 것이오? 내가 왔소. 서방님, 덕칠이는 연홍아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문을 열어보니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연홍아 씨를 소중히 품에 안았답니다. 연홍아 씨는 덕칠이의 넓은 품에 안기는 순간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덕칠이는 연홍아 씨가 자신이 없는 곳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던 모습을 상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덕칠이와 연홍아 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죠. 덕칠이는 이판대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아시고 군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조정에서도 살수들이 판을 치고 있어 비밀 조직을 만들어 쫓고 있었다네. 그날 자네가 우리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 그리하여 내버신 대사원한테 말을 전한 것뿐이네. 아버님이 아니셨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나야말로 자네가 아니었다면 딸도 못 보고 억울하게 죽은 목숨이었다네. 헌데 연홍이와 사돈한테는 비밀로 함세. 알면 많이 괴로워할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 후 덕칠이가 힘이 센 것을 왕이 알고는 그 재주가 아깝다며 신분을 상승시켜 나란 일에 쓰라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덕칠이는 무관이 되어 비밀 조직원으로 들어갔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힘을 마음껏 발휘하였답니다. 아참, 살수 두목은 며칠 동안 찾아오는 이가 없어 쫄쫄 굶다가 결국 세상을 허망하게 떠났죠. 덕칠이는 나쁜 놈들을 잡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나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연홍이를 천국에 자주 보냈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을의 일파만파 덕칠이의 소문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언년이 그 소문 들었는가? 덕칠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6뿌리나 먹고 활동만 한 것으로 요절을 냈다는디. 덕칠이가 누기를 요절을 냈다라는 것이요. 아, 글쎄 덕칠이가 밤마다 부인을 요절을 냈다고 소문이 자자혀. 그것이 참말이여? 100년 묵은 산삼을 6뿌리나 먹었다고? 그래서 부인이 요즘 얼굴이 활짝 폈구먼. 웜에 부럽단께. 우리도 이럴 것이 아니구먼. 얼른 산삼 캐러 가야 쓰겄네. 그려, 말 나온 김에 얼른 가자고.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덕칠이와 연홍아 씨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